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오늘부터 알트코인 단기 조정에 들어갈 텐데 뭐 그렇게 강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어제 있었던 내용 잠깐 요약하고 오늘 메인 들어가 볼게요. 어제 비트 다 보셨을 겁니다. 왜냐면 시장이 오랜만에 하락하니까 안 볼 수 있나요? 비트 마이너스 2%, 이더 마이너스 4%까지 떨어졌고요. 이 사이에서 알트가 5에서 7%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근데 뭐 하나 이상하지 않나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이렇게 강타를 받았는데, 단기적인 강타를 받았는데 알트가 10% 이상 떨어진 코인들이 단 한 개도 발동되지 않았어요. 보셨죠? 그 중에 오히려 올라가는 게 한 8개 정도 발생했고 나머지는 보합이나 1, 2%도 있었죠, 당연히. 근데 많이 빠진 기준으로 보면 5에서 7%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알트코인에 대한 방어율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거를 한번 의미해 볼 수 있어요. 자, 어제는 이제 내용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은 4월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부터 자, 저점을 찍어주고 4개월 동안 반등이 나왔습니다. 4개월 만에 비트코인 흐름이 깨졌어요. 자,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상단을 뚫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깨졌다는 겁니다. 즉, 고점을 만들어주긴 했는데 새로운 영역의 돌파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를 막고 이렇게 떨어진 거죠. 이 새로운 공간을 뚫어놓고 조정받거나 이런 케이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악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를 지켜줬어야 되는데 이게 첫 번째 선 보이잖아요. 이 첫 번째 선 위에서 놀아야 됩니다. 이쪽에서 놀아야 돼요. 캔들 자체가. 근데 어떻게 깨졌죠? 비트코인의 중요값이에요. 4개월분에 대한 중요값 첫 번째 1차 자리가 종가로 깨졌습니다. 깨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2차를 봐야 되는데 1차 깨졌으니까 일단은 상승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여기도 뚫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거기에서 1차까지 깨졌어. 상승 기대를 당분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깜짝 놀랐던 게 중요 2차 라인까지 어제 장중에 붕괴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인들이 지금은 뭐 보합으로 다 올라왔지만 5에서 7%까지 많이 빠졌어요. 2차 구간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알트코인들이 많이 안 빠졌다는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해 봤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자리거든요. 비트 입장에서. 비트가 강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인데 2차가 안 깨지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 조용해졌어요. 근데 장중에 깨졌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뭐 10에서 15%도 빠질 수 있는 범위로 보고 있었는데 전혀 그렇게 가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비트로 봤을 때 일단 1차는 깼어요. 2차를 지금 깨지 않고 있습니다. 2차를 깨지 않으면서 상승은 제한이 돼 있다. 자, 이렇게 놓고 본다고 했을 때 다시 하락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면 이 지금 밑에 두 번째 선이 있잖아요. 그럼 첫 번째 선을 지우고 두 번째 손을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 좀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시간이 없어요. 오늘 종가 확정된 기간부터 해서 이번 주 동안에 이번 주에 상승이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비트 입장에서는 밀리면은 2차 그냥 깨지는 거고요. 횡보가 나와도 횡보 도중에 2차가 무너집니다. 이상하죠, 뭔가? 횡보가 되면 2차 선에 오지도 않는데 붕괴가 되게끔 돼 있어요. 그게 조건값입니다. 그래서 시세를 이렇게 보면 되는데 하단부 붕괴하고 조정 시 깨질 수 있는 붕괴값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자면. 그래서 캔들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렇게 밀리면은 당연히 이쪽으로 이제 깨고 내려가는 거고 여기서 횡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선을 건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제 숨어 있는 선이 하나 있는 거죠. 근데 밑에 선만 이제 대응으로 해서 이제 좀 그려놨고 윗선도 이렇게 보자고 한다면 지금 이런 식의 서서히 높아지는 선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윗선만 깨지더라도 2차 라인 여기가 깨지는 거하고 동등한 조건이 성립이 됩니다. 무슨 내용인지 대략 아시겠죠? 어쨌든 횡보하고 하락이 나오면 비트코인은 더더욱 힘들어질 거다라는 게 현재 팩트인 거고요. 한 가지 변수 사항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이제 위험 경계 라인에 있을 때 하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오늘 반등을 좀 주고 있거든요.
비트 도미가 어제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알아야 될 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이 된다는 가정하에 두 가지 이유가 존재해요. 첫 번째는 비트가 올라간다. 두 번째는 비트 떨어진다. 이게 두 가지가 성립됩니다. 내 기준에서 성립이 되는 게 아니고 비트 도미의 흐름이 그래요. 얘 자체 그 속성 자체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상승 하락을. 근데 어제는 비트 도미가 올라가 줄 때 비트코인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쪽에 무게를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비트 도미가 올라가 주면서 비트코인을 위로 당겨준다고 한다면 조금 시간이 딜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무너질 거 뭐 주말이나 다음 주까지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딜레이 시켜줄 수가 있고, 아니면 그냥 아예 살아나든지 다시 그런 쪽에 대한 계산이 필요한데, 어제부터 오늘 종가에 대한 부분을 적용시킨다면 이번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2차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사실 1차가 깨진 것만으로도 비트코인 상승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지금 비트 도미가 이렇게 생겼어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번에 반등 나왔다가 밀리면서 이렇게 지금 횡보를 며칠 하고 반등 나왔거든요. 이쪽 구간이 뚫려야 됩니다. 아니, 뚫리면 안 돼요. 얘는 이제 올라가면은 시장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비트도미가 상방으로 가고 있다는 거는 알트도 조정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이거는 이제 비트도미인데, 비트도미 입장에서 상단이 지금 저항이 여기 있거든요. 근데 이 저항은 좀 큰 저항이에요. 이번에 무너졌을 때 물량이 발생되고 나서 좀 밀리고 횡보하다가 어제 반등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떨어진 거였거든요. 비트는 하락이 됐잖아요. 여기를 뚫어버리면 안 돼요. 안 뚫는다는 가정하에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으로 시도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어쨌든 종가도 만들어졌고 했으니까 가장 현실성 있는 거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떻게 단기 저항, 특히 좀 어, 무게감이 있는 저항을 뚫어주지만 않으면, 이렇게만 뚫어주지 않으면 비트코인도 어떻게 움직임이 나올지 모릅니다. 만약에 뚫어버린다 그러면은 전체 시장이 전체 조정이 나올 거예요. 좀 아플 겁니다. 이렇게 될 거고, 지금은 뚫리지 않았거든요. 아침 종가도 뚫리지 않았고, 만약에 여기서 비트도미가 비실비실 횡보하다가 다시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이더리움하고 알트코인이 먼저 움직일 거고, 비트코인도 조금씩 반등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흐름을 한번 봐야 되는데, 지금 장 시작하고 오전이라서 이걸로 보기엔 좀 미미하긴 하지만, 음봉으로 떨어지고 나서 지금 양봉으로 조금 가고 있어요. 그럼 얘는 양봉인데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음봉입니다.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까 비트 도미는 두 가지 역할이 있다 그랬죠. 비트 도미가 오르면 비트코인 올라가는 거, 떨어지는 거 존재하는데, 지금은 같은 방향이 아니고 반대 방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예, 시장에서. 그래서 이쪽으로 적용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비트코인이 살아날 가능성보다는 추가 붕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파트가 또 달라지는데, 이제 비트코인 얘기는 여기서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을 바꿔서 이더하고 알트로 놓고 봤을 때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도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일단 타격감이 없었고 어제 가장 적게 빠진 게 뭔지 아시나요? 중소형 알트코인들이 하락률이 가장 약했습니다. 하락률 제일 낮았어요. 그럼 가장 많이 빠진 건 뭐였을까요? 대형 코인들, 중형 코인들 또는 많이 올라간 코인들이 타격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략 그림이 좀 나오죠. 어떤 흐름이 돌아간 건지. 비트하고 이더가 타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코인들의 하락률이 최저를 기록했어요. 제일 많이 안 빠졌다고요. 제일 약하게 빠졌다고. 자, 그러니까 이더나 알트에 대한 포지션은 아직도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지금 비트하고 이더는 단기 고점으로 보셔야 돼요. 비트는 무너지는 시점, 꼭대기를 찍고 무너지는 시점에 서 있는 거고, 이더리움은 상승 중 단기 저항을 만나서 쉬고 있는 패턴입니다.
그러면 대장이 쉬고 있을 때 누가 움직일까요? 알트코인들이 움직일 텐데 이번에 조정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에 따라서 알트코인 순번이 올 때가 됐습니다. 강세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고 상승 우위를 좀 차지할 수 있는 게 중소형 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흐름이 꺾이지 않고 있어요. 중소형 흐름이 단순히 몇 프로 떨어졌다, 못 갔다로 계산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파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체 비율로 놓고 보게 되면 비율상에 대한 조건이 그러니까 상승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비율이거든요. 일단 비트가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뭐 메리트가 없거든. 뭐가 뚫리거나 좋은 쪽으로 바뀌었으면은 한 번이라도 한번 생각해 볼 텐데 그럴 만한 조건을 단 한 개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더, 그 다음에 알트. 상승 못한 알트를 얘기한 거예요. 상승했던 알트코인들은 이쪽에 붙었을 겁니다. 예, 이쪽에. 예, 그래서 상승 못한 코인들이 훨씬 더 방어도 좋고 상승폭이나 상승률, 수익률 부분에서 만약에 좀 비교가 된다 그런다면 너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우위를 차지할 수 있어요. 얘네가 못 가는 동안에 이더리움이 올랐기 때문에 동시 조정이 나온 상태잖아요. 포지션은 다르지, 의미는 다르지만. 그래서 이제 중간으로 이더가 이제 조금 배치가 됐고 비율상 보게 되면 아무튼 중소형 알트코인들이 상승 못한 알트코인들에 대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태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오늘 라이브 방송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